이번에 김정은이가 중국에 전격적으로 가서 이제 비밀 회담을 했죠. 그러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과 김정은 사이에 우리가 대충 어떠한 밀담을 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짐작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초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김정은이가 똥줄이 타가지고 나 좀 살려주쇼 하고 중국에 찾아갔느냐, 둘 중 어느 것인지 확실치는 않죠. 흔히들 이 종북 좌파들이 내세우는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반미 사상을 고취하는 거죠. 반미 사상을 고취하는 거. 그거 중에 제일 그런 이 좌파 반미하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한국에 진주한 것이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6.25 동란에 참전했던 것이고 지금도 간섭하는 것이다. 미국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러면 먼저 과연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에게는 어떠한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은 과거에 청나라 시대는 이제 서양이 침범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가, 일본이 강성해지면서는 중국은 이제 연합군 편이 되었던 거죠. 현재의 중국은 이제 전신이 중공인데, 중국 공산당. 중공이 그대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서 중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은 우방이었는데, 일본에 대항하는 우방이었는데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일본은 쑥 들어갔고, 일본은 이제 미국의 우방이 되고 말았죠. 패방해서 항복했으니까, 항복하면 우방이 되는 거죠. 중국은 이제 중공 생활을 하다가 미국과 적대 정책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 1호로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을 보면 그때 당시 있었던 일본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일본은 정말 굉장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또 조선을 합병해서 자기네 휘하에 둘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이 동아시아의 대국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미국에게 패전함으로써, 또 초기 정세는 일본이 불리하지도 않았어요. 잘 싸웠죠. 그런데 이제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서 이제 일본이 내리막을 걷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극우파들은 미국에 대한 그런 원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싹이 트고 크게 자랄 수 있는 일본 내부의 어떤 잠재적인 힘이죠. 이런 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미국도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현재로서는 뭐 맹방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도 미국과 전쟁을 했던 국가고 미국에게 엄청난 폭격을, 원자폭탄 폭격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적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동아시아에서 일본도 잠재적인 적국, 중국도 잠재적인 적국.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그 분단 국가로서 미국의 교두보가 되었던 거죠. 그 남반부가. 북반부는 공산주의에 넘어갔지만 남반부는 미군이 진주해서 친미 정권을 세운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이라는 친미 정권을 세워서 어딘가에 쿠웨이트 같은 게 된 거죠. 중동에서 쿠웨이트 같은, 우리나라가 중동의 쿠웨이트 같은 그런 친미 국가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뭐 반미하는 척, 반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꿈쩍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미국에다가 창칼을 들이대고 너 죽이겠다고 달려들 그런 잠재적인 적국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은 그럴 국가는 아니죠. 지금 뭐 반미 운동을 해가지고 뭐 미국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국내 조짐은 있지만 한국이 뭐 미국에게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런 잠재적인 적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구냐면 한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이고 한국은 어느 만큼 키워줘도 미국의 적수가 된다거나 지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에 그 좌파들, 이간질하는 좌파들 얘기대로 뭐 걔네들은 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미국에게 한국을 잡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남쪽 한국이 통일되든 통일이 안 되든 좌우가 통일이 되면 내 생각에는 좀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은 더 강력한 친미 정권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자유 통일이 돼버리면 그게 미국 편이지 그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 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게 있어서는 한국은 통일이 되어도 좋고 뭐 안 되어도 좋고 뭐 어차피 한국은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 무슨 김정은과 밀약을 맺고 핵무기를 뭐 없애는 조건으로 남한을 내어준다. 이거는 10,000원짜리 받고 50,000원짜리 내주는 그런 거래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란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뭐 무력으로 어떻게 제압하든 경제 봉쇄를 해서 제압하든 북한 핵은 뺏을 수 있는데 시간만 가면 북한 핵은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내가 지금 품 안에 넣고 있는 5만원짜리 한국을 내주고 그걸로 10,000원짜리 북한 핵을 받아가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미국이 뭐 거지 같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궁색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50,000원짜리 한국을 절대 북한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5만 원도 가지고 너 1만 원도 내놔라. 그 6만 원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지, 미쳤다고 5만 원 주고 1만 원 받아가서 4만 원 손해보는 그러한 장사를 미국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적인 거,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언제든 적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도 미국이 원자탄 떨어뜨려서 이겼지,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은 뭐 한 5년은 더 싸워야 됐을 거예요. 5년은. 그런 게 일본 제국이고, 중국은 지금 뭐 시진핑 해서 공산당 천지가 되었으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무조건 미국의 적대국이고, 차라리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미국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냉담한 관계를 청산하고, 지금 뭐 김정은이가 가서 시진핑을 만났으니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래 별거했던 부부가 다시 만나서 이제 그 하룻밤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다시 밀월 관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은 다시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고받은 그 카드란 것은 김정은이 과연 시진핑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한 이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딜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가상적인 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어떤 제가 볼 때는 주도권을 가진 딜이 아니고, 미국이 뭐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 하는 식의 어떤 가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뭐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핵은 보유한다, 이런 식의 선언적인 결정보다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가상적인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종북 좌파하는 분들은 미국이 자기네만 뭐 자유민주주의하고 한국이 뭐 이렇게 공산화된다는 게 미국의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위협이 됩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입장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고, 공산화된 국가가 많아질수록 자기한테 불리한 거죠. 공산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까지 현재 북핵 사태가 진전돼 왔습니다. 좀 더 앞으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제가 노래 부른 동영상을 가끔 올리는데요.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요번에 또 올리는 동영상은 2013년도에 부른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죠. 2013년이면 이제 5년 전에 불렀던 내용인데, 뭐 참 동영상 보면 느끼는 게 참 이 세월이 빠르구나, 이게 이렇게 많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이뻐요. 5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늙는가 싶습니다.